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살자 호호호 인생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도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 순간. 오늘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작은 수첩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짧은 글씨 몇 줄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데요. 그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4세 김연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엄마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어느덧 1년. 처음에는 곧 좋아지시겠지, 다시 집으로 모셔와야지 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제 이름조차 가끔 헷갈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을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직장 일, 집안일 그 모든 걸 앞세우며 엄마 이번 주말엔 꼭 갈게요 라는 말만 반복했지요. 엄마는 병실 침대에 앉아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어 주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외로움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요양병원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따님, 어머님이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순간 귀가 멍해지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엄마는 이미 차갑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가족들 곁에서 마지막 순간조차 저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곁에 서 있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따님을 찾으셨어요? 이름을 부르시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바쁘다며 미뤘던 제 모습이 떠올라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준비한다고, 혹은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을 거라 믿는다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날따라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넘겨버린 제 손끝이 지금도 제 마음을 후벼 팝니다. 장례를 마치고 저는 엄마가 계시던 고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 후 집은 늘 비어 있었고 제가 간단히 정리만 해둔 채 시간이 멈춘 곳이었습니다. 낡은 대문을 열자 먼지 쌓인 공기와 함께 엄마의 기척이 아직도 살아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거실에는 예전 그대로의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엄마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언제 이렇게 멀리 가버리셨어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방 하나하나를 둘러보았습니다. 서랍에는 아직 정리되지 못한 옷가지와 소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앞치마, 달아빠진 안경, 그리고 제게 주시려다 못 준 듯 고이 접어둔 스카프 한 장. 그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엄마의 숨결 같아 손끝이 떨렸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도 이 집 안 곳곳에는 여전히 저와 가족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그 사실이 가슴을 더욱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방을 정리하다 낡은 앨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레 펼치니 제가 어린 시절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머리 짧은 단발머리 소녀, 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 해맑게 웃던 제 모습. 그 옆에는 늘 환한 얼굴로 저를 안고 계신 엄마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기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두 분 다 이제 제 곁에 안 계시는군요. 그 사실이 너무도 서글퍼 한동안 앨범을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책장 구석에는 오래된 제 물건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쓰던 일기장,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적혀있던 메모지. 그 작은 흔적들이 제 어린 날의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날 저는 집안 가득 퍼져있는 과거 속에서 한참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제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셨고 저는 그 사랑 속에서 자라왔다는 것을요. 짐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 하나가 서랍 깊숙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분명 엄마의 글씨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치니 그 안에는 엄마의 일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내 딸 연자가 다녀갔다. 웃는 얼굴 보니 마음이 놓인다. 가끔 이름이 헷갈리지만 잊으면 안 된다. 연자는 내 딸이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문장은 자주 끊겼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매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도 엄마는 끝까지 제 이름을 놓지 않으려 애쓰셨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잊지 않으려고, 저를 붙들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요. 그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엄마가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유품을 정리하던 제 손길이 안방 서랍 깊숙이 멈췄습니다. 옷가지 사이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낡은 줄노트, 군데군데 얼룩진 종이,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의 일기장? 저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딸이 오지 않았다.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보고 싶다. 내 얼굴 잊지는 않았을까?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나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 글씨는 삐뚤어지고 획이 자꾸 끊어져 있었지만 분명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뚝뚝 흘러 노트 위를 적셨습니다. 엄마는 치매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도 제 이름만큼은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다른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병실 창밖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내 딸도 저렇게 뛰놀던 때가 있었지. 그때는 나도 참 젊고 힘이 있었다.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딸 손 꼭 잡고 어디든 함께 가고 싶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엄마는 병실 창문 너머의 세상을 보며 여전히 저와의 시간을 그리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일기장 한 귀퉁이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나는 늘 미안하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쓴다. 하지만 마음은 늘 딸 곁에 있다. 오늘도 이름을 불러본다. 연자, 엄마는 여기 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셨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왜 미안해요? 미안해야 하는 건 저예요? 엄마가 제게 다 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는데.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억이 흐려진다. 이름이 자꾸 사라진다. 그래도 잊고 싶지 않다. 딸의 얼굴, 딸의 목소리, 딸의 손. 그 문장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펜이 종이에 비틀거리다 멈춘 자리에 엄마의 고단한 삶이,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소리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은 제 마음의 폭발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의 기억은 흐려져 갔지만 그 마음만은 끝까지 저를 향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사랑 앞에서 너무 작은 딸이었다는 것. 엄마의 일기장을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던 그날,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일기 속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연자, 엄마는 여기 있다.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손. 엄마는 기억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끝까지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 곁에 제대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눈물 속에서 저는 하나의 분명한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이 기록, 엄마가 끝까지 붙들었던 제 이름, 그 모든 게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유언 같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 엄마가 남긴 사랑을 그냥 추억으로만 묻어버리면 안 된다. 엄마처럼 내 아이들에게도,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남겨야 한다. 엄마는 늘 제게 희생만 주셨습니다. 저는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 그 선물을 받은 저는 이제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소중한 사람들을 미루지 않겠다고. 엄마와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제 아이들과 나누고, 엄마께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과 사랑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꼭 표현하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자리 잡은 엄마의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고.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몸은 괜찮니? 힘들면 좀 쉬어. 엄마의 그 따뜻한 목소리를 제 삶 속에서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향집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제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저도 이제는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 지켜봐 주세요. 남은 제 인생은 엄마가 원하신 대로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 곁에 와서 제 등을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은 채 하지만 오랜만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의 결단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부재를 슬픔으로만 남기지 않고 엄마가 보여주신 사랑을 제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내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와 학원으로 바쁘게 뛰어다녔고 저는 회사 일과 집안일 사이에서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을 읽은 그날 밤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쳐 돌아온 저녁, 밥상 앞에 앉아 아이들에게 빨리 먹고 숙제해라는 말만 건넸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문득 엄마가 제게 건네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 밥은 천천히 먹어야 소화가 잘 돼. 그 말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오늘 하루 힘들었지? 아이들은 잠시 놀란 듯 제 얼굴을 보더니 이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작은 반응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퇴근길에 장을 보다가 엄마가 좋아하시던 고등어를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두 손 가득 사와서 구워냈습니다. 식탁에 고등어가 오르자 아이들은 비린내 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외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란다. 할머니는 이걸 먹을 때마다 우리를 떠올리셨을 거야. 순간 집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아이들이 조용히 젓가락을 들어 한 점씩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는 떠나셨지만 그 마음은 이렇게 제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요를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일기 속 미안하다는 말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오히려 고마움으로 바꾸어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제 언어가 달라지고 제 태도가 바뀌자 신기하게도 제 주변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먼저 안아주며 엄마 고마워라고 말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엄마를 보내고 난 후 한동안 저는 효도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일기장을 통해 결심을 다진 이후 저는 그 죄책감을 다른 방식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에만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바꾸려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제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더는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이 눈을 맞추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때로는 눈물이 불쑥 차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고향집을 떠나기 전 저는 엄마의 낡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엄마, 이제는 제 차례예요. 엄마가 평생 지켜주신 사랑, 이제 제가 이어가며 살겠습니다. 정말 고마웠고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다짐이 함께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미뤄둔 말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늘 시간이 있을 거라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있다면 오늘 바로 전해보세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부모님의 세상을 가장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늦기 전에 오늘 바로 그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웃으면서 살자 호호호 인생이었습니다.